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제가 현재 촬영하는 날짜는 12월 29일이고요. 이 영상이 아마 나가는 거는 1월달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고 2026년도에 보험 영업 더 잘 되시길 바라시고 소득도 많이 올라가시기를 바라시면서 또 건강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제가 처음으로 제 그 딸 세원이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미얀마를 가요. 세원이 돌잔치를 미얀마에서 하는데 비행기를 그냥 탔다가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당황할 것 같아서 세원이 데리고 이제 멀리 여행을 안 가봤기 때문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한번 비행기 타면서 가보자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정책 자금으로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저는 영업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짜로 항상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데 이 정책 자금을 비롯한 이 컨셉 영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한 번씩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정책 자금이 KBS에서 아주 제대로 터트려 놔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뭐냐면 설계사를 이렇게 디스한다기보다 건전성이라든가 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여러분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태클이 들어온다 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선량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모랄 해저드, 즉 사건을 어느 정도 막 조작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타가는 사례들이 많아버리면 전체 보험료가 상승을 해가지고요, 당연히 보험 매출에 영향이 끼친단 말이에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영업하시는 설계사님들이 보험료가 뛰면 당연히 타격을 받죠. 비싼데 고객님들 가입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가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잠깐 이게 뭐지 하고 막 몰랐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다 보면 이게 좀 불법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손을 떼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돈을 못 벌어요. 그게 정말 더 심각한 건데, 아니 돈도 못 벌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제재도 받지 이제는 벌금도 받지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2026년에는 건전성 문제, 건강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면은 우리 보험 산업 그 안에서도 또 GA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자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KBS에서 방영된 내용인데 하나생명이 써 있는데 요 앞에 좀 가면 또 신한금융플러스도 써 있어. 아, 나 진짜 여기가 신한금융플러스인데 둘이 라이벌이에요 사실. GA에서 이거는 솔직히 한화나 신한이나 이제 대기업이니까 제대로 한번 걸린 거예요. 니네부터 잘해라라는 취지로. 한 건 했든 두 건 했든 뭐 잘한 건 아니니까 논란에 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달게 이제 좀 받아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특히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사들을 보면 있잖아요, 정책 자금으로 대출할 때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포상금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맞춰서 이제 KBS에서 방영을 좀 해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있는 일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뉴스 나왔어요? 옛날부터 나왔어요? 심지어 정책 자금 때문에 경영전기 잠깐 판매 중단 됐었잖아요. 작년에 딱 1년 만에 좀 또 나왔어요. 그럼 지금 또 안 하면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경영전기가 나쁜 상품이에요? 뭐 종신보험이 나쁜 상품이에요?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사망보험을 기준으로, 즉 사망보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쏙 빼놓고 자꾸 설명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데, 물론 해피콜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최초에 얘기할 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고객님들이 저축 상품으로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하게끔 말도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성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보험은 이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뿐인 거고, 사례 비유 예시는 드는 대신에 소위 꺾기 영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한 친구가 있어. 근데 누구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쟤 때려줄 테니까 너 10만원짜리 안보험 가입해. 이거랑 똑같은 거.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꺾기 영업에다가 내용 상품 설명할 때 저쪽으로 상당히 오해가 가게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감탄본부도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었어요. 한 3명 있었나? 자연히 나간 것도 있고, 이런 뉴스가 자꾸 터지니까 그 소극적으로 일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신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왜 나갔냐면은 유지율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막 30%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2개 가입하고 막 하나 깨지고 막 그러니까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회사의 지표를 굉장히 안 좋게 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몇 개만 깨져도 전체 지표가 막 흔들흔들해. 왜냐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정책 자금은 첫째 이게 돈이 안 돼요 사실은. 둘째 불법이에요. 그리고 셋째 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험업계, 특히 GA 업계가 자꾸 욕을 먹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GA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정책 자금 GA만 해요? 아니면은 원수사에서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생명하고 삼성생명하고 교보생명 다 하잖아. 안 한 데 어딨어.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상하게 주위만 자꾸 두드려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주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 요걸 처먹어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책자금 포함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도 툭 하면 한 번씩 나오지. 글로벌 금융판매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글로벌 판매는 본사인데 본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다가 이전을 한 사례가 발생을 했고, 글로벌 금융판매 소속 설계사가 지사장이지 지식산업센터에 있다가 또다시 쫓겨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하는데, 좋은 소식도 좀 있어요. 영등포하고 금포는 지식산업센터가 보험업을 허용을 해준대요. 진짜 영등포나 금포에 보험회사를 차리신 분은 정말 천만다행이네.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4차 산업혁명을 장려해주는 취지로 만든 게 지식산업센터예요. IT 업종이라든가 뭐 벤처, 그 다음에 제조업도 포함돼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사업,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이게 국가에서 이것저것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니까 무후죽순 건설사에서 막 만들어라니까 이제 공실 나고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허가되지 않은 업종, 보험업, 다단계, 세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이거 다 한대요. 그러니까 영업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제 몰래 들어간 거지. 원래 입주할 때 입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짜로 막 사업 등록증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내고 들어간 건데, 일부에서 영등포나 군포처럼 다 허용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하기로 한 거를 전면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등포는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미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세제 확보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걸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다 불어로 하면 다 나가야 되잖아. 그래도 거기서 세제를 좀 거둘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다, 난 그렇게 들어가지고 군포랑 영등포랑 그렇게 된 거고, 강남 같은데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다음 외곽 지역은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거 바뀌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또 개떼같이 또 뭐 거기도 몰려드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건 안 되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영등포, 군포, 제가 봤을 때는 구로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구로는 관할이 좀 달라요. 거기는 관할하는 게 산업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산업단지에서 허가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로 구청에 관할인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거기만 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뉴스에. 그러다 설계사님들께 솔직히 잘 찌르고, 이거 정치자금 이제 신고하면은 돈까지 준다는데 안 하겠어 지금? 유튜브에 정책자금을 한번 쳐봤는데 뭐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얘도 있고 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여러분 안대장 아시죠? 안대장 한 10년 전부터 같은 정책자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보만색 카페에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쫓겨났어요. 뭐 지 말로는 지가 나간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안대장한테 파생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 얘기해보면 이분들이 착해요. 네, 특이한 게 불법 영업한다 그래서 사람이 막 사악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순진하니까 자꾸 이렇게 대놓고 막 유튜브에다가 무슨 적책 자금이니 뭐니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유튜브에서 지금 막 나 돈 벌었다 하는 사람 좀 줄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국세청에서 돈 자랑하는 애들 다 지금 세무조사 때리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10억을 벌었네, 연봉 10억이니 이런 말을 했던 애들 지금 다 잡혀간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 지금 순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수강생들 모집해서 속된 말로 코무동 돈 또 먹으려고 막 모집을 해가지고 8만 원 받고 사업 설명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막 1000만 원 그렇게 만들고 그 짓을 한다는데, 얼마나 더 두드려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제도가 옥죄어지는 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솔직히. 자, 그래서 오늘 약간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정책자금, 지식산업센터, 브리핑 영어 뭐 등등등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은 영업 방식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올 거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제도가 옥죄어지는 일은 앞으로도 2026년에도 이제 있을 건데, 정도 영업이나 그냥 정상 영업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객한테 정말 지극성성을 다해서 기브 테이크 방식이 아닌, 고객님 나한테 감동을 받아서 나를 믿고 추후에도 계속 가입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는 이런 방식을 좀 지향을 해야지, 고객 발굴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꾸 컨셉 영업이라 그래서 지금 장착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런 건 지향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2026년 첫 영상에 다소 조금 안타까운 주제로, 저도 하면서 약간 씁쓸해요, 찾아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